작은 도서관 건립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하는 제도가 미흡해서 형식적인 시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소규모 학교에 학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폐교 방침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질이 선명하고 경고 기능까지 갖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가 개발되었습니다. 효과가 확인되면서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피플인사이드 대구를 제주도시로 만들겠다며 제주공연 소극장을 운영하는 대구국제제주축제 집행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리고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구미와 김천 등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도 꽤 많을 텐데요. 30에서 최고 70m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또 비가 오면서 기온도 많이 떨어져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어제 대구는 한낮 기온이 30.4도까지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22도에 머물며 하루 만에 8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혹시 작은 도서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책을 접할 수 있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도서관인데요. 최근 들어서 숫자는 늘어났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 재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동구에 있는 이 도서관은 주변에 사는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하루 평균 90여 명이 이곳을 찾아 책을 읽거나 빌려보고 독서지도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겉은 문화재인데 안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많이 놀라는 편이고 오셔가지고 이런 공간도 있냐고 되게 좋아하십니다. 지난 2009년 대구에 88개였던 작은 도서관이 지난해에는 148개로 늘 정도로 작은 도서관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만들어져 3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해 작은 도서관 건립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설립 이후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미흡해서 형식적인 시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분류 작업도 모르겠고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러니까 국립중앙도서관이랑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되려고 되면 이 지원기금 자체가 이례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1년에 200이라 좀 소액이라도 꾸준하게 3년 차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그 200 칸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볼 수가 있는데.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더해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작은 도서관 진흥법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소규모 학교가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면서 경제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아토피 질환 치유학교로 지정된 대구 서촌초등학교. 아토피에 좋은 편백나무 목욕실부터 황토벽돌, 물칠방까지 친환경 자재로 교실을 만들고 치유 효과가 입증되면서 당초 학생 수 부족으로 지난 3월 휴교가 예정됐던 사실은 옛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학급당 20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20명 넘게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후보 명부가 되어서 빈자리가 생기면은 그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공간이 부족해져 모든 학교에 있는 상담실은 물론 어학실 등 각종 특별활동 교실이 없습니다. 교무실마저 학생들에게 내준 일부 교사들은 과학준비실의 실험 도구들 사이에서 비좁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학교인 달성군 동곡초등학교.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 전교생에게 개인 농장을 분양해주고
개인 사진이 실린 나만의 공책을 나눠주는 등 자존감을 살려줬고 전교생이 무료로 악기를 배우게 하는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으로 감성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폐교 대상인 44명 학교에서 60명으로 학생 수가 늘었고 전학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도 강당과 도서실, 음악실이 한 공간에 있을 만큼 공간 부족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학교 특성을 살린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었지만 그동안 소규모 학교란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만 갖춰진다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부모들이나 학생을 모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걸맞는 시설 투자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당국은 그러나 소규모 학교에 섣부른 시설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수 없다는 효율성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소규모 학교의 교육 환경을 방치해오다 경제 논리를 내세워 폐교를 논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소수 존중, 다양성 확보, 그리고 불평등 해소라는 교육의 근본 취지와 맞는지 뒤돌아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작은 소 참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작은 소 참진드기 활동 시기인 오는 8월까지 공원과 등산로, 농가 등의 홍보물을 나눠주고 수풀이 우거진 곳과 가축 사육장, 캠핑장 등의 방역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기피제 및 투시를 보급하고 반상 회보와 시군 홈페이지에 예방 수칙을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야외 활동 시 긴 팔 옷과 긴 바지를 입어서 피부가 드러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야외 활동 후 즉시 목욕을 하는 등 예방 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청은 다음 달부터 관내 공동주택 2,6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원격으로 측정해서 배출하는 양만큼 각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전자식 후불형 카드 종량기기 방식을 확대 시행합니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5곳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배출량이 평균 58%나 줄어들었습니다. 대구 서구청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3곳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회를 실시했고 우수 공동주택에게는 표창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 스티커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CCTV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질이 떨어지고 제때 확인이 어렵기 때문인데 경고 기능까지 겸비한 똑똑한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손수레에 대형 쓰레기를 잔뜩 싣고 온 주민이 도로변에 버리고 달아납니다. 차량에 쓰레기를 싣고 와 주택가 골목에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CCTV에 찍혔지만 화질이 흐린 데다 단속반의 현장 확인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포항시가 3년 전부터 16대를 운영해왔지만 실제 적발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2달 전 새로 시범 설치된 CCTV입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려는 주민이 다가오자 인체 감지 센서가 작동해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CCTV 녹화 중입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흠칫 놀란 시민이 쓰레기를 되가져갑니다. 지역의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이 장비는 선명한 영상을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서 단속 효과가 높습니다. 전에는 함부로 막 버려가지고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이랬는데 요즘 사람들 조심을 하는지 함부로 그렇게 안 버리더라고요. 포항시는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지 않고 망에 담아서 주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활용품은 수거대를 설치해야 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이 장비를 불법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16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최근 대기업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실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진보정의당 경북도당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경북 지역의 가맹점 불공정 거래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진보정의당 경북도당은 실태 조사 결과를 다음 달 10일에 발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한 계약 요구와 부당한 영업 회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 피해 신고센터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희망 리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 리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년 이상 자활근로 참여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들에게 상담을 통해 보육과 의료, 채무변제 등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맞춤형 취업을 알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300명인데 현재 130여 명이 모집돼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인 노벨리스가 재활용 원자재 사용 비율이 90% 이상인 에버캔의 양산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생산 규모만도 연간 20만 톤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일본 등지에서 수입된 폐알루미늄 캔이 재활용 센터에 들어갑니다.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 페인트 코팅 등을 없앤 뒤 용해로를 통과하면 새로운 캔 제품의 원료인 슬라브가 만들어집니다. 재활용 캔 원료를 만드는 이 공장은 면적만도 2만 제곱미터로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재활용 비율도 90% 이상으로 저탄소 소재의 음료 캔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노벨리스 에버캔은 재활용 원자재 사용 비율이 최소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업계 최초로 외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에버캔 생산은 버려진 폐알루미늄 캔을 얼마나 많이 수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캔 수거량과 함께 이물질 여부 등 캔 상태도 중요합니다. 노벨리스는 재활용 캔인 에버캔을 현재 북미와 유럽에서 판매 중이며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시판할 예정입니다. 폐알루미늄 캔을 재활용하면 1차 알루미늄 생산 과정보다 경제적인 것은 물론 탄소 배출 감소로 지구 환경에도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약 95%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고 CO2, 즉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도 95% 이상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분야입니다. 연간 최대 26만 톤의 재활용 제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노벨리스 코리아는 추가 설비 투자로 생산 능력을 더욱 확대해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초고성능 섬유 하이퍼텍스 기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지역 섬유와 섬유 기계 관련 산학연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하이퍼텍스 기계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연구기관과 기업, 대학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이퍼텍스 기계 산업은 이미 지역에 구축된 섬유기계 산업과 수요 산업인 섬유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을 세계적 섬유 및 섬유기계 생산 및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유소의 주유기 10대 가운데 9대 정도가 표시량보다 실제 주유량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최근 2년 동안 전국 주유소의 주유기 2,800여 개의 표시량과 실제 주유량을 측정했더니 88%가 주유량이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업주들이 최대 0.75%까지 주유가 덜 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악용해서 주유기 오차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15년부터는 주유기의 오차 허용 한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0.05%로 줄일 예정입니다. 영천시가 은퇴를 앞둔 도시민과 귀농, 귀촌한 사람들을 위해 전원생활체험학교를 운영합니다. 전국 최초로 지난 2005년부터 보현산 자락에 전원생활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영천시는 올해 귀농, 귀촌 안내 전원생활체험학교를 오는 6월 15일과 29일, 7월 13일 등 1박 2일간 3차례 엽니다. 농촌 문화와 전원 생활의 이해, 전원주택 터잡기, 조경 이야기, 전원주택 짓기와 전원주택의 선택과 구입, 유기농 텃밭 가꾸기 등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대구시가 중소상공인들에게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오늘 대구상인연합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대구경북지회, 홈페이지 제작, 온 오프라인 마케팅 전문업체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에 따라 대구시는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행정 지원을
홈페이지 제작 전문 업체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주는 역할을, 대구 상인연합회 등은 사업 홍보를 담당합니다. 대구시는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비는 무료지만 자체 웹서버가 없기 때문에 전문 회사의 웹서버를 써야 할 경우에는 웹호스팅 비용은 중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명대학교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신규 시행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명대는 오는 7월 21일 첫 시험을 시작으로 오는 2016년 5월까지 3년 동안 해마다 4차례에서 6차례에 걸쳐 한국어 능력시험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소극장이라고 하면 연극 공연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곳은 연극이 아니라 재즈 공연이 상시로 열리는 소극장입니다. 지난해 4월에 문을 열었는데 한 달에 서너 번씩 정기적으로 재즈 공연이 열리고 있어 재즈의 저변을 넓히는 전초기지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국제 재즈 축제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데 장소는 협소하지만 이곳 역시 주 공연 무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이 소극장을 운영하면서 대구 국제 재즈 축제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중화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그 재즈라는 음악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좀 생소한 편인데요. 어떻게 재즈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우연찮게 재즈 공연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 공연을 준비하면서 재즈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재즈에 대한 관심과 또 사랑을 가지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해외 유학을 가서 재즈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재즈가 우리 되게 가까이 다가왔고 대중음악으로서도 또 자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화관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상은 가지만 이 공연장에는 1년에 한두 번 이상 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연장을 영화 보듯 찾아갈 수 있는 문화로 만들고자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자 해서 이 공간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영리 예술단체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대구의 공연 문화의 어떤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재능 기부든 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즈 문화를 대구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 재즈 미신들의 어떤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대구에서 연간 기획되는 공연들이 한두 개 정도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대구에서 재즈 공연이 기획되고 있는 부분들이 연간 20회 이상의 어떤 그 공연물들이 기획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죠. 도시의 곳곳에서 재즈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관광을 같이 하는 그런 축제를 보았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대구가 가지는 경쟁력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가 앞으로 이 관광 산업과 좀 연계가 된다 그러면은 이 축제는 분명히 무한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연장 이름이 아트 팩토리 아닙니까? 그 이름처럼 많은 재즈 공연들이 생산되는 이 보급 창구로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7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낮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쪽에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에는 잠깐 비가 내렸다 그치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는 오전에 경북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기온 변화가 크지 않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22도에 머물겠습니다. 구미도 21도 안팎에 머물며 어제 낮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안동은 낮 기온이 오히려 더 낮겠습니다. 20도로 예상이 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강풍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 저녁쯤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